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월 한 달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뜨거운 7월이었는데요. 우리 LB 그리고 LB 관련주들 8월에 정말 핫해지길 기원하면서 오늘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하자고요. LB는 전일 대비 0.7% 상승한 36,000원 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무상증자 이후 약 4월부터 오늘까지 정말 갑갑한 터널 같았던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이 박스권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요. 박스권 상당히 여기 36,000원 언저리로 보여집니다. 우리 이틀 전에 요 의미 있는 양봉 다음에 그동안은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재정비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위에 있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일단 LB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진회장이 중국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중국에서 막바지 마무리 작업하는 걸로 일단 추측은 됩니다. 그리고 또 엘레바도 대표까지 변경을 하면서 사활을 걸고 있으니까 뭐 좀 더 시간이 걸려도 마무리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잠시만 이야기를 3,000%로 잠깐만 빠지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변수는 증선이 그리고 공매도 변수도 있겠죠.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잠시 가시적인 성과가 미뤄지면서 단기 이벤트에 신경을 쓰고 있죠. 오늘 엘파 매각 대금 잔금 치르는 날인데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정식적으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상대방은 TS바이오 그리고 TS 제1호 조합인데 요런 공시를 봐서는 지분도 넘겨줬으니까 잔금도 해결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잔금 지연 공시도 없는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진회장 수중에 현찰이 생겼습니다. 그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가 이제 관심이 되는데요. 예상치로는 가장 강력한 게 첫 번째로는 LB 주담대 해결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LB 주가가 휘청거릴 때 주담대가 좀 문제였잖아요. 그러면서 반대 매매 루머도 나오면서 어찌되었건 이 역시 변수였는데 LB 상승에 대한 변수였는데 이게 해결된다면 분명 LB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일단 이 돈으로 LB 주담대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LB 장내 매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넥사 지분을 취득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이오 벤처 투자하는데 유증을 한다고 했다. 여기에 지분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또 다른 바이오 그룹에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설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번처럼 LB의 어떤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면 다시 한번 LB 주가가 좋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LB의 주력은 리보세라닙이 맞죠. 주 전력인데 근데 좀 전에도 서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약간 가시적인 성과가 살짝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무리 작업은 하고 있는데 살짝 좀 시간이 걸린다면 단기 이벤트도 필요하지 않을까, 단기 이벤트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앞에 있는 단기 이벤트는 이제 엘파 매각 잔금이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엘파 매각 대금으로 여기를 한번 좀 돌파를 해주고 여기를 한번 돌파해주고 그 다음은 이제 나노젠 백신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백신으로는 여기를 한번 좀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시원하게 요 라인을 한번 뚫어봐 주길 바라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만의 생각이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요. 근데 주식의 제일 좋은 장점은 꿈을 꿀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현실은 좀 궁핍해도 성장해가는 이 기업이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봤으니까 그런 꿈을 한번 꿨으니까 뭐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늘 무리 없이 엘파 주식 양수도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어떻게 이용이 될지, 그래서 LB한테 어떻게 이득이 될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넥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사는 변동폭이 상당히 심하네요. 오늘만 해도 여기
고점, 접점 변동폭이 약 20% 정도 되는데요. 글쎄요, 지난번, 그러니까 이 당시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기 3만 원 언저리만 되면은 여지없이 대량 매도세가 고점에서 살짝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원래 애초 이 당시 때부터 매수하신 분들이 목표 주가가 3만 원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당시 때도 약 3만 원 언저리에서 매도 물량이 고점에서 나왔었고, 요 당시 때도 오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서 오늘 변동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왜 유튜버들 꽤 많이 계시나요? 여기 LBA 관련해서 유튜브를 찍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만 넥사 좀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새 들어서 메일이 꽤 와요. 뭐 그렇게까지 많은 메일은 아닌데 은근히 많은 메일이 와요. 그중에 정말 이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대신 매매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안 돼요. 절 뭘 믿고 그렇게 돈을, 소중한 자금을 맡기십니까? 그리고 저 또 철커덩 이렇게 은팔찌 차기도 싫고요. 근데 그분 또 사정 들어보면 정말 딱하기도 딱하시는데, 여튼 이 이야기는 오늘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어떤 유튜버는 이거 세력이 털고 나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세력이 정말 털고 나간 건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거 어떤 분은 계속 올려주면 팔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 꼭 팔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글쎄, 저는 아직도 매도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큰 조정은 이제 거쳤고 잠시 얕은 조정이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글쎄요, 이 얕은 조정이라는 정의가 문제가 되긴 되겠죠. 얕은 조정이 정확히 어떤 조정이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는 얕은 조정이라 함은 이 당시 때만큼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의 조정보다는 좀 길어야 한 2주 정도, 그 정도 조정, 내지는 장중 조정을 얕은 조정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시젠을 많이 봤잖아요. 가장 표준형입니다. 이런 시젠 차트가 뭐 많이 보셨으니까 이런 1차 상승 다음에 기간 조정을 완연하게 해줍니다. 그 와중에 한 번 도전이 있었는데 성공하지는 못하고요. 대신 대량 거래가 나왔고요. 두 번째 도전 때 대량 거래 나오고 완전히 돌파해주고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면은 잠시 이런 얕은 조정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얕은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재차 상승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요걸 1차 파동, 요걸 2차 파동 그러면서 얘기를 드렸죠. 각도가 요거보다는 요게 더 급하고요. 기울기가요. 그리고 올라가는 폭도, 요 길이도 1차보다는 2차가 더 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형이긴 해요.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신풍도 이런 1차 상승 다음에 기간 조정을 약 2-3달 정도 양호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원하게 올라가는,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런 조정을 해줘요. 얘도 요렇게, 얘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해줬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요 단기적인 악성 매물을 소화를 하고 하루 정도 쉬어주고, 이틀 쉬어주고, 3일 다시 한번 여기 악성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그리고 요게 제가 보기에는 매수 타이밍이네요. 그 다음에 곧장 이렇게 탄력이 이어지는, 그 와중에 또 짧은 이론 조정이 있었고 이렇게 탄력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1번, 이거 글쎄요, 저는 이걸 이제 2번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 나머지 보면 이제 3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3번이 되는데, 1번, 2번, 3번. 1번보다는 2번이 크고요. 2번보다는 3번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글쎄, 요렇게 2주 정도짜리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얕은 조정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녹십자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녹십자도 보시면 나름 지금 넥사랑 좀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녹십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녹십자도 보시면 이런 1차 상승 다음에요, 기간 조정을 약 3달 정도 한 다음에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돌파를 해요. 그러면서 얘 같은 경우는 갭으로 돌파를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름 이런 조정은 끝났기 때문에 좀 더 이 당시 때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얕은 조정은 있을지언정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아마 저 같았으면은 얘기를 했을 텐데, 이제 갭을 못 지켜주고 한번 밀려주고 재차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5일선 돌파가 양호한 거고요. 또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매물도 없고 신고가 종목은 뭐 쉽게 파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기울기가 좋다, 탄력이 좋다라는 등등 제가 매일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도 보시면 약 24만 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와요. 정확히는 이제 우리 넥사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가짜뉴스 나온 날이랑 좀 비슷하겠네요. 24만 원 언저리에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고 다시 양봉이 나오고 나름 또 25만 원 언저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여기 또 25만 원 언저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러다가 약간 와야 되고 여기 또 25만 원 언저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이렇게 좀 약간 지지부진하더니 재차 요거 약간 소강된 상태를 거래가 주면서 소강된 상태를 다시 한번 장악해 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재차 꼬리 장악까지 나오면서 왜 이런 거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거래까지 줄면서 이런 장악은 저는 상당히 선호하는 차트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파동이 연결이 됐네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파동이 된 거고 크게 보시면요. 다시 기술적 반등도 한번 나왔네요. 그리고 크게 보시면 이렇게 3차 파동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3차 파동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보시면 기울기 그리고 올라가는 크기 여기 기울기 올라가는 크기 기울기 올라가는 크기 3번이 제일 크고요. 2번이고요. 그 다음 1번 순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넥사는 그래서 현 상황이 지금 아까 녹십자 그 상황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올라가려면 이렇게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그러니까 녹십자 같은 경우도 아까 10만원대에서 산 분들은 사실 나름 25만원 26만원 되면 괜찮은 수익이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애초에 목표가가 그 목표였다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서 현재 넥사랑 이 당시 때 녹십자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넥사가 이번 주에는 특별한 소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좋은 소식 하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